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평생 해야 될 주식입니다. 차분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무덤덤하게 또한 냉철하게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당분간 저 대신 박 팀장이 시황 및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듣고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는 이 시각 해외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 개장 전인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5% 하락 중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영국이 0.54%, 독일이 0.77%, 프랑스가 0.42% 하락 중입니다.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들도 소폭의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국제 유가가 전일 급락해서 다시 또 급등으로 또 반전하면서 지수를 상승을 시켰어요. 다우 같은 경우는 101.94, 0.39%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44.41, 0.57%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이날 제 주가 지수에서는 오일 프라이스 스파이크, 유가가 전일에는 한 4% 빠졌다가 이날 장중에 한 4% 이상 올라오면서 에너지 관련되는 섹터들이 랠리를 하면서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는 지금 모건 스탠리가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동영상 그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되는 기대로 목표 주가를 160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4.44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전일 좀 흐름이 괜찮았던 이제 제약 관련되는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머크라든지 파이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자, 이날에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중동의 유조선 피격 사건,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 이제 근접한 한 21마일 지금 부근에서 두 척이 이제 피격이 당했는데 한 척이 이제 일본 쪽이고 하나가 뭐 노르웨이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은 서로 이제 이 책임, 이란은 우리는 뭐 전혀 뭐 공격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미국하고 이란 간의 어떤 갈등을 좀 중재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지금 이란을 방문 중이었는데 완전히 뭐 바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만나기는 만났는데 우리는 전혀 뭐 그런 거 없고 미국과도 뭐 협상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만 지금 듣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 텍사스 경주류가 2.2% 올랐어요. 그래서 52.2달러. 만약에 이제 보통 같으면 이렇게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이제 올라오면서 오히려 또 지수를 견인하는 또 독특한 모습을 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G20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전히 또 이날도 좀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이제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 관세 25% 이거 좀 면제해달라 했는데 이런 요청을 또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이날 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상무부 대변인이죠. 가오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기 고집만 계속 부리면서 계속 무역 마찰을 격화시킨다면 우리는 끝까지 뭐 따라가 주겠다.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국 양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블랙리스트도 곧 공개하겠다. 공개하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G20 회담을 앞두고 계속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홍콩에서는 지금 대규모 시 뭐 최대 103만 명이 지금 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제 G20 회담에서
중국을 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국가들이 좀 압박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미중 무역 해결하는데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날 미국 쪽에서는 경제 지표가 이번 주는 계속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가 계속 나왔죠.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수입 물가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에는 부합했는데요. 작년 12월달 이후 첫 번째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있는 18, 19일에 있는 FOMC에서 뭔가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관련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발언을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지표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해서 3,000건 좀 증가해서 22만 2천 건.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첫 주가 참 뭐 아름다웠죠. 첫 주에 다우존스 6일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번 주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뭐 보합선 옆쪽으로 갔다 3일 정도 조정하고 살짝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다음 주에 결국은 전 세계 정시는 빅 이벤트가 결국은 다음 주에 있는 FOMC, 그 다음에 이달 말에 있는 G20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뉘앙스가 나오느냐, 어떤 조치가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6월달 반등했던 부분들이 지속하느냐 이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제롬 파월의 입술에서 7월달 금리 인하의 어떤 가시적인 어떤 부분들이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 상승의 어떤 분위기가 나올 거고, 그런 어떤 부분이 모호하다. 야, 그럼 7월달이 아니고 9월달이냐 12월달이라면 또 이제 옆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G20에 관련되는 기대감이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소한 이제 이달 말에 하려면 다음 주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 여부가 좀 나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첫 주 상승하고 난 다음에 좀 조정 관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그래도 뭐 견조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좀 되게 좀 이상한 일들도 있었죠. 보통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지표가 장전에 뭐 발표된다든지 오전장에 이런 게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5월달 이제 경제지표 발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국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11시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 이게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장 끝나고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매 판매나 뭐 고정자산 투자나 산업생산이 다 안 좋았습니다. 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장중에 나왔으면 야 뭐 경기 부양 이런 것 때문인데 장 초반에 이제 좀 플러스 흐름을 해외발로 가다가 이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상해 같은 경우는 0.99 정도 빠졌어요. 선전 같은 경우는 1.58, 자판판 같은 경우는 1.75 정도 빠져서 다시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2,900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2,800 그 후반 정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일 동안 계속 이제 북상자금 유입이 되다가 9일 만에 또 순유출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히토류라든지 뭐 기술주 뭐 5G 관련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좀 보면 상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이제 인프라 관련되는 지방의 특수채권 뭐 발행하면서 경기 부양 이 흐름들 상승 흐름 속에서 이제 3일 정도 조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양봉을 안 깨야 되겠죠. 다음 주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음 주에 이제 FOMC의 어떤 입술에 결과 발표에 다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빅 이벤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고 나름 뭐 좀 선방을 저는 했다라고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의외로 아침부터 계속 그냥 팔았어요.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장중에 좀 이제 옷장 들어가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이제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자 오늘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크게 지금 뭐 없이 해외발 증시 상관없이 그냥 쭉 그냥 전반적으로는 매도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들은 오늘 좀 받았고 그나마 이제 연기금이 이제 1,000억 가까이 좀 받아줬다는 게 그나마 이제 연기금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저점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정도로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2100선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100선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어떤 외국인이 들어올 듯 할 듯 하다가 지금 뭐 이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2.25.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09선, 10선 정도 라인이 좀 지지선이죠. 그래서 이날 이제 미국 달러가 좀 강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좀 오를 수 있는 유인이 좀 됐는데, 그래서 1185.3원, 2.2원 정도 올랐고요. 이제 뭐 중동발 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또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겠죠. 차트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예. 자, 이제 2172선, 그 다음에 2110선, 그 다음에 2038. 여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나마 이제 다행히 6월달 초에, 미국 증시가 돌면서, 뭐 중국 증시도 돌고, 우리 증시도 일단 돌아서,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기관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하면서 이만큼 올려놨는데, 이제 2100선 부분에서 지지받으면서 이제, FOMC에서, 야, 7월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그 다음에 G20에도 뭔가, 구체적인 뭐, 빅딜이 안 되더라도, 예, 빅딜이 안 되더라도 그냥 협상을 좀 진행 중이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시장은 어떤 이 라인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롬 파월의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G20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향후에 어떤 일정 관련되는 접촉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월달 10일 이후에 그 뒤에는 계속 설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이벤트고 그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분위기. 이러면서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박스권 상대에 다시 내려온다. 이러면 계속 옆으로 이제 플랫폼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런 부분의 어떤 지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종이 대부분이 오늘 빠졌죠. 오늘 빠졌고 장중에 이제 등락도 한번 살펴보면요. 하루 종일 그냥 좀 팔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동시효과 이런 것도 이제 매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외국인들 보시면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쫙 이렇게 팔다가 동시효과 때 그러니까 옷장에 이제 전기전자 쪽을 사주면서 동시효과 때 좀 사줘서 좀 줄여단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때 좀 뺐죠. 이런 부분들. 그나마 연기금이 이제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를 좀 또 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나마 좀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되돌렸어요. 그대로 되돌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뭐, 그냥 쫙 팔았어요. 예, 쫙 그냥 파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쫙 팔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매도가 쌍거리 매도가면 뭐 지수가 반등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예, 매직도 이제 사실상 많이 없었고 또 금요일이었고 다음 주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 개인들 기관들 어떤 컨셉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죠. 업종들도 보면 이렇게 좀 나왔고 그나마 그 전기전자 쪽에서는 조금 이제 대형주들 좀 살펴보면요. 그 미국 쪽에서 어제 장 끝나고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이 별로 좀 안 좋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아침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삼성전자 같은 게 좀 반등을 했어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55만 정도를 사주면서 살짝 양봉이 나왔고 SK하이닉스도 한 10만 주 어제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받아냈던 부분이고 어제 현대차 샀는데 오늘은 다시 또 또 팔았죠. 10만 주 이상 좀 팔았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은 이제 계속 일단은 매수를 하고 있더라. 셀트리온은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 제법 빠졌죠. 예, 그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이제 HLB가 시간에 한 4% 올랐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오늘 뭐 외국인들은 다 팔았더라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좀 팔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줬는데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합병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시간에 였는데 아침에 하다가 이 부분을 오히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다 팔았어요. 오늘 개인들이 받았는데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임상 결과 발표 이제 뉴스를 띄워놨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또 연기가 안 되고 발표에 따라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진양곤 회장님이 다시 또 지휘봉을 받으면서 좀 회사에 또 힘을 싣고 있는데 주가는 크게 힘이 없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4거래일 외국인들 하면서 장중에는 거의 한 5%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또 이제 윗골이 맞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대형주에 이제 일정 부분 수급이 들어가는 뭐 셀트리온이나 신라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 대규모 유무상증자 이후에는 지금 2주째 옆으로 지금 플랫형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HLB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세지 못하고 제넥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150 편입 이벤트가 이제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외국인들도 이번 주 후반부터는 팔고로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팔았는데 결국 그렇다 보면 이제 HLB가 저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급 변화가 이제 결국은 이벤트 빨이 이제 단기적으로 다 됐죠. 예. 일단은 이제 이 고점을 좀 넘을 분위기였는데 지난주 기간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편입 150 지수 편입 이제 이벤트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외국인 매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이 된다고 하면 이탈이 되는 거고 뭐 여기가 이탈 안 된다면 다시 또 옆으로 뭐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흐름에서 셀리버리는 오늘 좀 움직였는데 아직 수급의 변화는 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오늘 특징주들 좀 살펴보면요. 이런 와중에 셈코가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신규주이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좀 몰렸는데 오늘은 줌 인터넷하고 이스트 소프트 이제 자회사죠. 그러니까 알량하는 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하나씩 깔려 있는 여기 이제 동시적으로 오늘 뭐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는 뭐 게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회사 줌 인터넷 줌 인터넷 같은 경우 모바일 광고 뭐 다코스다. 예, M&A로 트래픽 증가 기대된다. 이런 뭐 이야기까지 조금 이제 나오면서요. 계속 지금 하루 상승 또 쉬고 하루 상승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에 이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펙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단기간에 지금 그죠?
한 일주일 상간에 거의 한 100% 이상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회 공시 또 요구 들어갔어요. 센코와 마찬가지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스트 소프트도 참 뭐 안 가는 종목 중에 있는데 본래 이제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인데요. 3만원대까지 갔다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월봉 그 고점에서 80% 빠진 지점이니까 6천원대 이하 여기가 이제 장기 바닥이죠. 여기서 보시면 1년, 2년 정도 해가지고 얘도 한 번씩 이제 100% 이렇게 나오죠. 여전히 여러분들이 저평가 바닥을 찾을 때는 반드시 월봉 고점에서 80%, 90% 빠진 지점을 장기간 투자하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역시 이스트 소프트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지요.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좀 맞았습니다. 동반해서. 그리고 이제 동성제약이요. 동성제약도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피보나치 가격이 17,400원이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면. 거기서 이제 반등하고 이제 크게 반등 안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재료 바탕에서 상한가까지 밀어붙였어요. 해외 6개국. 동성제약도 이제 재료발을 받아가지고 한 번씩 잘 움직이는 종목인데 쉽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해외 6개국과 의료기기 시스템 특허.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강섬유 관련되어서 뭐, 대한강동신도 올라가고, 린드먼 그 쪽도 이제 좀 오늘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 여기 라인이 이제 피보나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5일 정도 해가지고 큰 흐름은 안 났어요.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일주일 정도 연장파동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상한가. 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대한강통식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뭐 확 올라갔다가 윗골이 맞으면 시간은 0.19인가요? 그럼 린드만 아시아도 이 거래량 없는데 여기 좀 연관이 되어서 좀 동반으로 흐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도 제가 이제 시향할 때 야 훈구소규가 오늘 좀 움직이겠다 했는데 뭐 아침부터 엄청나게 떠가지고 시작했죠. 항상 이제 그 중동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으면 유가가 급등하면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 중동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만큼 올라갔다가 거의 한 뭐 이 종목도 돌파 종목이죠. 흥구소규는 이 종목도 이제 돌파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까지는 다 터치를 했죠. 8,000원대 하고 이제 조정을 또 8,000원 부근에서 한 2, 30%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이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중동에서 문제 있으면서 아침에 갭 떠서 이런 흐름 나타났고요. 그래서 동반해서 뭐 이제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이원이라든지 한국카본 뭐 SHN 이건 뭐 CL가스 쪽에도 해당되는데 주도주는 항상 이제 유가하면 흥구수교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돌파 종목인데요. 5G 관련되는 스카이크로스 여기 뭐 지분 50% 확보되었다. 5G 인테나 특허기업 스카이크로스 지분 50%. 그러니까 5G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주도주 관점 종목들이 조금 이제 뭐랄까 좀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후발주자 아니면 이제 새로 이제 합류하는 종목들의 이제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들의 그 수급이 돌리고 있다. 그 시간에는 좀 1.80 정도 빠졌죠. 우리넷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최근의 돌파가 아니라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돌파하고 3조정하고 이제 날렸던 종목이죠. 이런 흐름들. 근데 5G가 계속 이제 아직까지 살아는 있는데 좀 힘이 좀 약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약주 관련되어서 항상 이제 뇌졸중,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면 보통 급등을 합니다. 그만큼 좀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제일약품 같은 단독으로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세계 첫 뇌졸중 신약 독성 문제 해결. 그 뇌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BBB라고 뇌혈관 장벽 넘어가는 이런 플랫폼. 이게 이제 우리 그 제가 이제 뭐 셀리버리나 ABL 바이오 할 때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이제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 이 제일약품은 이제 여기 관련되는 부분은 기사로 일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만 이렇게 쫙 올라가고 시간이 좀 빠졌죠. 그 다음에 고려제강. 이게 미국이 이제 열형 강판 있지 않습니까? 이 상계관세 인하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여러분들 철강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대형주도 뭐 움직입니다만 보통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죠. 미국이 열형 강판 관세율 인하하면서 포스코 상계관세율 0.5%로 인하.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포스코가 저러면 포스코 관련되는 뭐 대리점 그 종목들이 뭐 사면철강이라든지 뭐 문배철강이라든지 보통 뭐 그런 쪽 종목들이 보통 이제 움직이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중소형 어떤 철강주들이 또 좀 움직였거든요. 보면 고려제강 이것도 거래량이 좀 뭐 많은 종목이 아니니까 사실 뭐 이게 미리 뭐 사기도 그렇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한 번씩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북 경협주에 엮일 때도 한 번씩 파박 튀잖아요.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다가 시간에 좀 빠졌네요. 그 다음 DSR 제강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장중에 좀 움직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트로닉 퓨처 스트림 GMP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피부과 같은데 뭐 레이저 치료제로 한참 이 종목도 동사도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의료기기 관련되는 종목들이 화끈하게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쪽인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신제품 효과가 하반기에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 루토닉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과거에는 저도 좀 매매를 좀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한참 얘가 두각을 받을 때는 2010 피부과 가면 그 이 점 빼는 뭐 기계하고 해가지고 루트로닉 기계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만원 부근까지 갔다가 이것도 어째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가 어떻습니까? 장기 바닥이에요. 그렇죠? 뭔가 좀 스쳐가는 게 없습니까? 얘가 뭐 대충 뭐 4만원이라면 8천원 밑에서는 바닥인데 거의 지금 바닥 지점에 있어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회사가 안 망하면 이 회사도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또 6개월이나 2년 정도 있으면 제법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현금도 제법 많아요. 이 회사. 그런 부분 좀 가만히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퓨처 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도 연속성은 없습니다. 뭐 틱톡에다가 스냅챗까지 플랫폼 광고 최강자 이렇게 기사가 한 번씩 나가지고 올라갔고 그 다음 GMP 같은 경우에는 뭐 방탄 쪽에도 연관되어 있고 이게 이제 탑업인 취득해 가지고 이제 뭐 화장품 회사 취득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퓨처 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향세죠. 이 회사도 보면 이제 4,300원이라면 뭐 거의 한 1,000원대 초반이면 바닥 국면에서 이제 지금 얘도 한 번씩 올라왔죠. 그 단기적으로 보면 좀 차트가 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종목은 아닙니다. 퓨처 스트림. 이거 매매하기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어떤 부분인데 뭐 권유를 할 만한 어떤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P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시면 이제 이 회사도 이제 좀 여기서 좀 살짝 돌파가 나왔어요. 좀 보이시나요? 이 동종목도 상당히 이렇게 좀 행보 조정하다가 여기서 좀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돌파라는 말은 한 9천, 한 만원대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9,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다면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차트 흐름을 만들었어요.
GMP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좀 관찰을 좀 하시고요. 아무튼 이제 주말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외국 기관들 수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지지가 되느냐 여부, 그러면서 이제 개별주 종목 장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또 주말에 푹 쉬시고 다음 주도 또 투자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박 팀장이 방송한 시황 설명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응용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